네, 교육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올해는 사장님께서 작년에 저희가 운행 도중에 그러니까 기계적인 고장 이제 이슈라든가 불가피한 고장 외에 호스, 뭐 파이프 같은 그런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고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로 그런 고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하게 올해는 인재 같은 고장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차량은 연 2회 이상 가려울 입고 후 시울 등도 같이 적하고 뭐 고장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에 따라 뭐 공장 입고 또는 이제 통과 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지금 운행 출근하셔가지고 고양이가 좀 우리 가열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엔진 본넷을 열고 한번 열었다 닫아서 고양이를 내보내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 벨트, 오일 상태 이런 거 있는데 좀 바닥에 혹시라도 누유가 됐는가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스윙도 엊그제도 이제 더 고장이 났는데 당황하시지 말고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이제 대처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전기가 고장인지 아니면 에어가 없어서 못 열어주는 건지 일단은 버튼을 눌러보면 딸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날 경우는 전기 고장이고요. 소리가 나면은 이제 에어가 없어서 안 열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길게 오늘 교육 시간이 짧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어 공구는 요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mm, 8mm, 10mm 스페너 또는 메가네, 그다음 T자 10mm, 리브라이어 드라이버, 그다음 비상용 전선, 테이프 또는 레턴 후레쉬. 그리고 여기 타이어 사진 한번 올려봤는데요. 지금 앞 타이어가 이렇게 편마모가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 정도면 진짜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시고 요 트레이드 깊이가 약 1.6mm 최소한 이상이어야 되고요. 앞바퀴는 한 3mm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진을 올려봤어요. 이 브레이크 어저스터하고 이쪽에 킹핀이에요. 여기 어느 차량이든지 핸들 한쪽으로 이빨이 꺾고 여기 구리스가 나와 있는지 또 이쪽에 구리스가 나와 있는지 보송보송 말라 있으면은 자동 구리스가 주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필히 좀 확인해 주십사 하고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자동 구리스 이 통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통이 터져서 막 새는 때가 돼서 오일을 넣을 때 구리스 주입할 때는 최소한 한 90% 이상 주입하지 말고 또 바닥에 좀 많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계기판에 점등이 들어왔을 때 보충해도 됩니다. 여기는 인터쿨러인데 이게 아래 위가 이렇게 터져 있어요. 이쪽도 조금 터진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차가 힘이 없고 기름은 많이 먹고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요거는 운전대 쪽 사이드 맨 뒤에 엔진 점검문 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닝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난방을 썼는데 요즘 찍은 게 아니고 이제 몇 년 됐을 수도 있어요. 고루에 좀 연연하시지 말고요. 또 디스크요. 이것도 뭐 15년도 차인데 2단 출발이나 뭐 이렇게 언덕길 수배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마모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에어가 부족 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오토매틱 19년식 최초 나온 차거든요. 근데 이쪽에 파워 모드가 있어요. 어떤 때 이 스위치를 자기도 모르게 눌러놓고 있으면 이 계기판에 요 모양 그림이 뜨고 차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6단 이제 미션인데 한 5단이나 그 정도에서 뻥하고 그냥 모르고 이제 주행하는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누르면 절대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지금 요소수 이게 통이에요. 이 자바라 같은 요소수 자바라를 놓고 다음에 요소수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 사용한 이 빨대 가지고 냉각수를 주입한다든가 그러면은 냉각수가 심하게 녹이 나가지고 아주 작년에 엄청 힘들게 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냉각수의 변색 요인은 지하수 보충, 생수 보충, 요소통 사용, 절대로 요소통 사용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요소통 자바라를 놨다가
그걸로 이제 수돗물이나 부등에 담아서 보충하는 형태. 그다음에 저희는 엔진 오일은 25,000km, 미션 오일은 2년 또는 20만, 대우 오일은 2년, 부등액은 약 2년으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소수 필터가 있어요. 그거는 약 10만 km. 경유일탄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주기적으로 교환. 수토는 잘 알고 계시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이것도 통과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CCV 인디게이터라고 해요. 지금 이게 최고 맥시멈까지 트올른 상태입니다. 이제 빼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염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품이고, 이거는 이제 신품을 교환 후 리셋 눌러서 이제 다시 이렇게 뚜껑을 이제 조립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정비 공장에서 정비를 했는데 안 눌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빨간게 들어올라서 또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건 리셋해서 들어간 상태. 안 나오네. 동영상으로. 아까 그 CCTV 실타가 막히면은 이렇게 막히면 아까 그 엔진을 거꾸로 막 기름이 툭툭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행 중에 뒤따라가는 차가 막 앞차가 막 오일을 품으면서 가요. 그러고 신고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 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CCV 실타는 그냥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 아까 빨간 그 이렇게 인디케이터라고요. 그 면이 튀어 올라오는 거 확인 매일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에어컨 스위치거든요. E6라고 떴어요. 이거는 이제 전기 고장이에요. 그 여기는 이제 삼각형의 그 경고등이 떴고요. 이거는 신형차 2019년식부터 그 이쪽에 그 사이드 벽에 이제 이 히터망이 있어요. 이렇게 오염된 겁니다. 요거 좌측으로 90도씩 꺾어서 열면은 열리고요. 이게 지금 오염된 상태입니다. 히터. 이거 엊그제 뺀 거예요. 엊그제. 며칠 전. 여기도 오염된 거. 그래서 신형 구형 할 거 없이 세 번째 시트 승객석 시트 밑에 이렇게 있고 신형은 요 벽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구동액이 오염돼서 많이 고생했는데요. 그 참고로 반석공업사는 수돗물이고 수영공업사는 지하수고 수돗물을 차로 떠다가 이제 넣는다고 그래요. 그 중앙고속도 외져가지고 수돗물인지 100% 장담은 못하겠어요. 거기도 떠다가는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에 가서 주유소나 뭐 이런 민갓집 이런 데서 물 부으면 지하수가 많습니다. 지방 가서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 부동액을 보충하시면은 필히 그 배차 사이트 게리 사이트에 내가 1리터, 2리터 보충했다. 그것도 좀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히터가 이제 신형들은 특히 좀 그 따뜻한 바람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터집에도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여름철에 100% 밸브를 잠지 말자. 잠그면은 물이 너무 순회에 안 돼서 히터 안에서 코어가 막혀요. 그래서 안 좋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망 안에 천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로요. 이건 이제 우리가 포치넬 불박인데 화면을 터치 탁 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 실시간 요 영상을 딱 한번 눌러주면은 이게 이렇게 영상이 떠요. 뜨는데 이게 하나 중간에 하나가 나가면 검정 색깔로 검수름하게 뜨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매일 체크해가지고 지금 불박이 되나 안 되나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종 전구 나이트 안개등 뭐 스몰 더블 전구는 직접 받으셔가지고 이제 직접 교환하시는 거가 원칙이고 신입이나 손재주가 워낙 없으신 분은 저에게 부탁하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불법 부착물이요. 차 내부에 불착시 정기 검사할 때 불합격을 또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필히 좀 불법 개조 원상 복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빙 공간. 아까 강사님 요거는 안 나왔는데요. 결빙 공간 겨울에 이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응달, 다리 전후, 눈길, 안갯길, 빗길. 그다음에 부등액 수위는 적정한 수위를 좀 중간 정도 유지해 주시고 점도 결빙, 점도하고 그 색깔 좀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워낙 그 상태가 안 좋다 하는 분은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노 체인이 한 10대분 정도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가시는 분은 좀 체인을
휴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고일목 차에 가지고 계신 분이요? 있습니다. 몇 분 안 되시는데요. 고일목이 없으면 돌이라도 좀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리막길에 차를 세웠는데 애가 많이 빠지는 차량은 내리막길 쪽으로 핸들을 이제 돌려서 그 인도 쪽으로 좀 닿게끔 해서 사이드가 밀렸을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좀 핸들을 꺾어놓고 고일목으로 좀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안전운행은 모든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2026년 정비를 철저히 하여서 운행 중 도중에 차량이 고장날 일이 없도록 좀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아까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운행 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착용, 안내 철저, 감기약 같은 거 조제하실 때는 항상 그 약사에게 운전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조제하실 것, 차량거리 갖고 뭐 이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가 저희 수소동에 있을 때요, 감기약을 드시고 가시다가 수원 못 가서 거기서 딱 차가 그냥 전복된 적이 있어서 화물차. 그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감기약을 먹고 출발했대요. 그 졸다가 그냥 그 남원동 노루다가 한 바퀴 굴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운전을 하시려면 첫째가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식습관 유지 등등 잘 하셔가지고요. 2026년도에는 아까 그 차선 변경을 우리가 제일 많이 사고 났잖아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저희가 그냥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전무님께서 참 하시고 싶으신 말도 많고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그 개인 정비하는 그 시간이 되면 꼭 좀 이제 잘 알려주실 거니까요. 꼭 좀 확인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정구 전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전달 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으시고요. 5대 법정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꼭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참가하기 싫고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 부사장님께서 교육은 소통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이랑 교육을 받는 사람이 서로 함께 와서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서로 같이 대화하고 뭔가 의견을 나누는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기장이고 우리는 기사예요. 기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자로 끝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우리 기사도 사자로 끝납니다. 변호사, 판사, 기사도 사자로 끝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프로의 품격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올해 아마 신차가 출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께서 최고의 좋은 것은 어쨌든 내가 신차를 한번 받아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승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차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내가 스스로 뭔가 신차의 느낌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해주시고요. 뭐 정말 슬리퍼 신고 그냥 막 이상한 옷 입고 운전하는 것보다는 정말 착 닫혀 입고 운전하시면 마음가짐 손님들이 보시는 거에도 아마 그런 프로. 그리고 기장은 비행기만 운전하잖아요. 우리는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더워요, 추워요. 스튜디오스가 하는 일까지 우리 다 해줘야 돼요. 운전해야지, 그것도 다 봐줘야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다 봐줘야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출발 준비라고 해놓은 거는요. 이게 사실 내일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러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하남고등학교 아이들을 태워서 퇴촌에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내려줬는데 외길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차가 돌아서 나오겠지 하고 올라갔더니 트럭 3대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진으로 한 150m를 내려오는데 초보잖아요. 진땀 나고요. 그날 이 옆에 있는 사이드 그 유리 그거 하나 깨트려 먹고 전무님한테 혼나고 뭐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항상 내일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러한 준비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러한 어디 위치를 한 번 더 보는 거 특히 여행 스케치나 이런 데도 한 번 더 목적지가 어디냐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할게요. 왜 따라하냐면 이 교육은 제가 자세하게 하지는 않은 거지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16시간 이틀 동안 가서 교육을 받고 오거든요. 한 번 더. 1번 2번 3번 4번 네, 5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시행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5대 법정 교육을 그럼 오늘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네. 뭔가 느낌이 오시죠? 산업 안전이면 당연히 안전 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뭔가 교육을 하고 내용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근데 이번 달 12월 달은 우리가 방어 운전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이거 느낌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혼자서 사다리 작업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산재까지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 작업 혼자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길에 자기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온다.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겨울철에 미끄러운 거, 인도 접촉 오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 기물 파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물어준 학교 비용만 따져도 제가 가까이 추산해 보면 2억이 넘습니다. 학교 교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급정거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고 이런 것도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손님들이 하차 중에 넘어지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넘어져서 막 코가 삐지고 막 철철 나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SDI하고 이런 경우 내려갈 때도 정말 인사도 좋지만 조심히 잘 보고 내려가세요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나는 좋게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에요. 특히 우리 옛날에 여치 가이드님한테 남근상을 보고 남자친구 보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그분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전에 계셨던 기사님이 여자아이들이 탑승하는데 이렇게 안아가지고 태워줬어요. 물론 신절이지만 이게 또 신고된 사례.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TV 틀어놓고 그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 저거 틀어줄 때 먼저 이게 한 8초간 나오는 사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식 자리는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되고 특히 여치 가이드 중에 약간 남자분인데 여자분 같은 분 한 분 있어요. 가서 너는 여자냐? 이런 것들도 어쨌든 다 성적인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개인정보 보호 느낌 다 오시죠? 개인정보 보호는 탑승지 크루즈나 아니면 유람선 같은 거 가면 주민번호 같은 거 막 적어서 막 내요. 근데 그 서류들 있죠? 버릴 때는 확실하게 찢어서 완벽히 파쇄해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비밀번호 관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장애인 인식이 장애인은 장애인이라고 그러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비장애인이죠.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상인 사람도 비장애인이다라고 불러서 우리 회사에도 사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을 놀린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와 똑같은 비장애인, 장애인이 돼서 서로 도와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제가 기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이 있었고요. 아마 보시면 저희 회사의 비전은 안전과 친절로 고객의 행복을 이다라는 내용이 있으셨고 4호는 작은 일의 정성을 모든 일의 최선을 결과에는 책임을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 신동아 부속관광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니폼 이 모델은 한결같이 안 바뀌네요. 자, 여기 이제 견장하고 셔츠와 넥타이와 사원증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모자 탈모가 있으시거나 있으신 분들 모자 쓰시죠? 모자 쓰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모자 쓰셔도 돼요. 대신에 단정하게 착용해 주시면 좋겠다이고요. 바지 저희가 뭔가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옆에 주머니가 있거나 약간 좀 보기에 좀 그러한 옷은 좀 자제해 주셔서 이 짙은 색으로 해서 입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신발 구두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비즈니스 캐주얼도 구두에서보다는 약간 좀 바뀌었죠. 스니커즈 같은 형태로 좋지만 너무 색깔이 너무 이상하거나 좀 특이한 신발들 그리고 뭐죠? 크록스 같은 거 그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장이고 기산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착용해 주시면 좋겠다. 겨울에 위에다가 덧붙여서 입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편하게 따뜻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안전벨트 이거 상황인데요. 이 영상 보셨나요? 이거 삼성전기의 요분 안전벨트를 안 맨 분이에요. 이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앞에 트럭이 와서 이렇게 넘어와요. 갑자기 안전벨트 안 맨 요 사람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전벨트에 대한 방송을 꼭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책임 소지가 우리 기사님께 있어요. 하여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때 넘어갔는데 요거 피해 상황이 휴대폰 물어주고 물어주고 하여튼 이게 보험 하여튼 이게 또 적용이 또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또 안전사항이 있으시니까 항상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안전 규정에 대해서는 올해 아마 조금 바뀌는 게 있으시니까 제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차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배차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쭉 확인하시죠? 다 하고 계시죠? 네, 배차 확인 버튼, 배차가 나오면 하루 전에 잘 눌러주시고 다음날 어디 가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님하고도 소통을 한 번 더, 일반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제가 내일 모시고 가는 기사입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 뭐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배차 확인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색깔이 출발지 강일동, 행성지 길동 써 있죠? 예. 요거 제가 왜 색깔을 바꿔놨을까요? 이거를 반대로 가시는 기사님들이 많아요. 용인 시대인재 기숙학원, 가천대학교, 내일 가천대학교네, 가천대학교로 가요. 근데 실제는 강화도 퇴소예요.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퇴소죠, 금요일은. 근데 당당히 금요일날 아침에 가천대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배차 결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차 확인을 잘 해주시라고 뜻해서 색깔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상 버튼 잘 눌러주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기상 버튼이 두 개인 거 혹시 아신가요? 왜 두 개인지 아세요? 오전 오후가 아니에요. 내가 일어난 거는 첫 번째 기상인 거고요. 출발은 내가 사무실로 출발을 했던, 버스가 출발을 하던, 어쨌든 그게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 두 개가 눌러지면 좋은데, 보통 3시 한 반 되면 어느 분이 동시에 두 개를 다 누르죠. 그러면 우리는 이분이 잘 오나 보다 했지만 그분은 누르고 다시 소파에서 잠이 드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 두 개는 나눠서 눌러주시면 더 좋겠다. 근데 힘들다. 그러면 두 개 다 눌러주시되 잘 나오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기상 버튼, 출발 버튼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음주 측정 잘하고 계시나요? 예! 음주 측정 이거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페널티를 제가 적용할 겁니다. 음주 측정 꼭 눌러주시고, 또 한 가지, 아침에 불렀는데 바카스를 먹고 불렀더니 뭐가 나와요. 그러면 5분이나 10분 뒤에 다시 해서 뭘 해줘야 돼요? 0값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0.1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5분 뒤에 10분 뒤에 해서 0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가. 그러면 자료에는 이분은 이미 음주야. 음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밤에 술 드시고 한번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 음주가 떠 있어요, 거기에, 이 자료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아침에는 나갈 때 꼭 0값을 맞춰줘야 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자료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꼭 안전벨트를 매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시니까 하시면 되고, 운행 보고란에 이런 거 써주시고,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비 관련된 거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행 보고 이렇게 요 칸이 있으니까 주유량 요거, 여기에 특별히 탑승인은 정비 특이사항들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그 어느 학교에서 기사님이 욕설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동하차를 안 쓰겠다. 이런 학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아산병원, SDI 같은 경우에도 기사님은 갔는데 정말 사고가 날 위험할 정도로 위협하는 그 운전자에 대한 욕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욕을 들으면 이게 난폭 운전을 한다고 반대로 우리를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능하면 운전 중 욕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사고 관리를 담당하게 됐어요. 전에는 이제 조차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제가 사고를 담당하게 돼서 제가 이제 어쨌든 관리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2025년도 사고, 아까 저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죠. 저희가 114건이 일어났고요. 사고 지출 금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아직 그 종결이 되지 않은 사고는 뺀 거예요. 그런 사고인 거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외제차를 살짝만 탁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걔는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이에요. 그 비용이 그만큼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외제차랑은 사고가 안 나도록 하여튼 최대한 해주시고, 우리가 상대방이 9고 우리가 1이어도 외제차면 우리 받는 1의 데미지는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제차 사고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시에는 이렇게 제가 담당이고 이렇게 전무님도 있으시니까, 옛날 자료라서 이 사람이 되는데 지금 전무님이세요. 사고 시에 즉시 꼭 연락해 주시고, 아산병원, SDI 어디를 가시든지 사고가 나면 일단은 전화는 해 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위주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단말기 키고 가시잖아요, 미쓰고. 그러면 차가 가다가 정체가 어느 정도 되면 얘네들은 오늘 기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만큼 사고가 나면 즉시 알려주시고 늦거나 그래도 사고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면 이렇게 바로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사진과 명단은 꼭 작성한다. 사고가 나면 죄송합니다.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잠깐 처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대신에 관리를 위해서 명단을 좀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명단 주세요. 그냥 쭉 돌려서 가지고 와요. 자기들이. 해주면 되고 사진은 아까 필요한 사진은 몇 가지씩 찍어 놓으면 좋겠다. 근데 사진도 어떤 그 신호 체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멀리서 좀 찍어 주시면 좋은데 이 사진을 내라고 했더니 그 사고 그 부딪힌 그것만 찍어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말고 좀 전반적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의 사고는 영상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출발이 가능해요. 사고가 나면 거기 뭐 사고가 났죠. 이 잘잘못은 저희가 이따 영상 보고 해드릴 거고 연락처 주고받고 바로 출발하시면 돼요. 이게 출발이 늦어지면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들이 나중에 그게 민원 사례가 조금 심각해져요. 이게 사고 처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있고 그리고 우리 신입기사님들은 예전에 있던 신입기사님 한 분이 포천 가는 그 고속 터널 진입하자 100m 지난 지점에서 버스에서 연기가 나요. 근데 기사님이 당황했어. 그러니까 자기만 도망가.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손님들을 하차시켜서 지금 이 포천 이 굴다리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야지 사람들이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방금 들어온 데가 더 짧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갓길 올라가서 고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라고 해줘야 되는데 혼자 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와가지고 앞으로 가요. 앞으로. 그 걸어가니까 거의 뭐 1km, 1.5km를 걸어가서 나와가지고는 보험 접수를 해달라. 우리는 기사가 제대로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우리는 연기에 들여맞았고 굉장히 불안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 뭐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생기면 그러한 거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 안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단순 사고는 이렇게 연락처 주고받고 차후에 블랙박스로 확인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꼭 어떤 특이한 또라이 상대방은 아무도 못 가게 하죠. 절대 못 가게 해요. 경찰이 오고 자기네 보험사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잘 설명하면 어쨌든 즉각 조치가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휴대폰에다가 꼭 저장해 놓으세요. 1588-3080. 사고가 나면 접수하는 데가 바로 1588-3080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 바뀌는 거 말씀드릴게요.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칩하고 경위서가 작성돼야 돼요. 근데 일과 중에는 가래올에 양 과장님이 계시니까 방문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밤에 일어나거나 주말에 일어나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강일동에 무조건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시고 교육실에 올라오시면 블랙박스 칩을 바꿔갈 수 있게 칩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경위서도 현장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크거나 작은 사고라도 개인적인 수리는 이제 앞으로 하지 않고 회사에서 처리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승자 명단 요거 꼭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교육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요 박스를 만들었고요. 블랙박스, 그다음에 사고 경위서가 들어 있습니다. 요 블랙박스 칩이 들어져 있고요. 본인 칩하고 바꿔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9639면 9639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칩이 작죠. 버스에서 블랙박스 칩 뺄 줄 아시죠? 근데 제가 한번 실수한 거는 빼다가 다시 방 아웃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못 찾아요. 못 찾으면 끝이에요. 끝. 내가 아무리 유리한 정보가 그 안에 있어라도 그거 아무리 말짱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수건 같은 거 뭐 이렇게 잘 받쳐서 깔고 조심스럽게 그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매일 아침에 타시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이게 시간이 맞는지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이 시간이 안 맞아도 이 정보를 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꼭 좀 해주시고 모든 차량들은 강일동에 오셔서 이걸로 해서 가져간다. 혹시나 나는 외부 차량이다 그런 경우에는 특이사항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사고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요 양식도 비치돼 있어요. 차량마다 다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사고 아까 그 사고 영상은 외부에서 일어났던 사고 영상이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것은 우리 사고 영상이에요. 근데 다만 안내드릴 점은 야, 저 차 누구 차야? 쟤 누구야? 굳이 그거 따지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료로만 가지고 온 거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형차가 교행될 때
큰 차가 옆에 가고 할 때 사고가 우리가 많이 일어났고요. 회전하고 유턴할 때 사고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 것 같은데 올까? 꽝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방 측면 주시가 미입할 때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실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보니까 이따가도 보여드리지만 어떤 고객은 계단에 그냥 그 뒤에 맨 뒤에 보면 의자 사이에 계단 같이 이렇게 살짝 턱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넷이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와요. 근데 대꾸박꾸가 탁 치니까 이게 뛰시죠? 그러더니 와서 자기 대인 접수해줘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차선 변경할 때 아까 우리 그 맞이 나왔죠? 요거 사고 많이 납니다. 차단기 바. 이거 차단기 바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걸 좀 줄여보자. 우리 신입 기사님들도 아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구나.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보세요 한번. 자 이게 무슨 소리죠? 사이드 미러가 단 거예요. 이 시내버스 사이드 미러가. 그 사이드 미러가. 근데 이게 사이드 미러가 보통 사고가 나면 우리 그냥 각자 고치자. 각자 왜냐면 인사사고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그냥 고치십시다 하는데 근데 저 시내버스 기사님이 저희 쪽에 아 이거는 뭐냐면 사이드를 안 쳤어. 그러니까 차가 뒤로 밀리겠죠. 이게 한 번 더 다는 경우. 근데 이 기사님이 우리한테 보험 접수 해줘라. 자기는. 근데 회사끼리는 사이드 미러만 서로 그냥 고치면 되니까 그냥 그것만 고칩시다 하고 끝났는데 이 기사님이 결국 우리한테 120만 원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뚫어져라 봤더니 뭘 찾았는 줄 아세요? 뭐 찾았을까요? 이 시내버스가 차선을 많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이 사이드 미러가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어. 제가 그걸 발견하고 기사님도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시고 어쨌든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됐던 건이에요. 근데 그걸 잡기 전에 우리는 어쨌든 이 큰 차랑 달 때는 달 수 있겠구나. 사이드 미러 조심하셔야 돼요. 큰 버스, 트럭 저는 갈 때 항상 그 조심해요. 이게 살짝 옆으로 틀어주던지. 자, 이 사고 천호 사거리 신호 바뀌고 천호대교 직진. 자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사고예요. 제가 우회전하는 차가 아까 2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면 이 안에 타고 있던 아산병원 직원 44명은 저 병원에 갈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차가 오면 한번 방어운전은 필요하다. 그래 너 제가 올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좀 줄여주든지 해서 방어운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요게 지금 이제 아산병원이에요. 아산병원은 정말 위험해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몇 억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문 나갈 때 이 도로 구조는 잘못되어 있어요. 자, 아산병원 후문은 여기서 우회전이 돼요? 2차로에서? 이 앞에 있는 그 봉 때문에 무조건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아주 나쁜 구조예요. 이 구조는 우리 버스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진입해서 나갈 때에는 정말 마음 먹고 깜빡이 켜고 뒷차 안 오는 거 다 확인하고 움직여야 돼요. 다만 여기 있는 뒷차를 한 번을 봤을 때 없더라도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어디를 보죠? 왼쪽에서 오는 차, 여기서 오는 차 보죠.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와요 또? 승용차, 외제차들은 싹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아산병원 여기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이 옆에 보면 풍성중학교 가는 그 길 알죠? 그 길도 가능하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우회전 할 때 이미 중앙선을 넘어야 되고 나올 때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아산병원은 그렇죠. 아예 물어서 내가 이걸 간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사고 자 우리가 2차선으로 이제 다 들어가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 와라 뭐 이런 사고예요. 이런 사고인데 이런 사고도 손님이 타고 계신 우리가 어쨌든 사고가 나면 어쨌든 불리한 건데 이 사고는 어쨌든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그냥 각자 처리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건 서로 쌍방과실이고 또 사이드 미러 정도만 살짝 적이 된 건이라서. 그런데 이런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동호대교인가요? 그 아래에 유턴. 자 이게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안타까운 점이 이게 그냥 K5나 소나타가 아니라 BMW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이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얘네들은 무조건 대인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쓰죠? 렌트카를 꼭 써요. 렌트카도 거의 동일한 차종을 씁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유턴 하실 때 항상 이 안쪽 그리고 이 뒤쪽은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유턴할 때 또 반대쪽이에요. 이거는 자 유턴하려고 이제 약간 이쪽으로 붙였죠. 돌아요. 딱 이미 뒷공무니는 사이드 미러에 단 거예요. 저희가 아산병원 아산병원 올림픽 남단에서 유턴으로 인한 이렇게 해서 난 사고가 굉장히 많고 이걸로 물어준 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많고 또 위험한 데가 길동 노선의 길동 사거리 유턴. 여기도 똑같은 경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턴하실 때 오른쪽 측면의 꼬리가 오쪽에 있는 차의 사이드 미러에 닿지 않는지 한 번 더 중요하고 이게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한 번에 돌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그냥 반 돌고 후진 한번 넣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후진 사고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사고예요. 여기 뒤에 요 아저씨 보세요. 요 아저씨. 네, 이 아저씨가 결국에는 대인 접수를 해달라. 이제 그건데 당신은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음에도 안전벨트도 안 매고 저기 앉아 있었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사님들께서는 어쨌든 안내 그리고 운전 중이더라도 손님 위험합니다. 안전벨트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고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차선을 바꿨는데 이쪽에 있는 차도 차선을 동시에 바꾸는 사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방어운전,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네, 이것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최근에 일어났던 사고는 기흥입니다. 차고 들어갈 때. 자, 이 사고는 우리가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우리 차고로 오죠. 그러니까 뒤에 버스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이 사이드를 비상등을 켜. 그리고 나 우회전 할 거야. 신호를 줬어.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에 있는 승용차는 그 사이를 들어와서 나가려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전해서 크게 돌 때는 이게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건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이건 아직 이게 지금 누가 과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고라서 이거 우리 SDI 들어가실 때 항상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심하실 거예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고 우리 회사에서. 자, 이 뭔지 아시죠? 차단발을 바로 붙여가면 차단발은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이 차단발을 부서져요. 근데 저 차단바가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회사 이름이 아만도 코리아. 이놈의 회사 이 차단바가 전국에 엄청 많이 깔려 있고요. 겁나 비싸요. 저거 하나 고치려면 350 싼 게 350이고 비싸면 7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차단바가 있는 곳은 앞차가 지나갈 때 조심해 주세요. 우리 옛날에 운전할 때 거기 물어준 차단바 금액만 돈 1,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차단바는 정말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이제 위험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밴드 숙지. 제가 밴드에다가 중요한 내용 알려드리니까 밴드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밴드에 올려드리는 내용은 보시고요. 최근에 북촌마을하고 경복궁 이쪽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버스 안 돼요. 근데 지금 과태료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과태료 24만 원짜리 하나 날라왔어요. 30만 원인데 먼저 내면 24만 원이야. 근데 그 24만 원은 그냥 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신월 여의 지하차도하고 서부 간선 지하차도 여기 버스가 갈 수 있나요? 여기 절대 못 갑니다, 버스. 내비게이션에 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각 동료분들한테 배우시면 돼요.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대형으로 다 바꿔서 해놓으시면 여기 안내를 안 해주니까 이거 해주시면 돼요. 여기 북촌에 보면 여기 지금 경복궁 있는 이 파란색으로는 전세 버스가 들어가는 순간 과태료 30만 원이에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3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감사원 있지 않나요 여기?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못 가요. 하여튼 못 가요. 이 파란색은 못 가요. 하여튼 가지 마세요. 내가 내일 배차를 받았는데 여기를 가. 고객이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고객한테 상의 양해를 드리고 이거 지금 불법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25,000원이면 들어가도 과태료 내면 되는데 이거 한 방에 이거 24만 원이에요. 이거는 절대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문 주차장에서 여기 유턴하다가 얼마 전에 사람 죽은 거 뉴스 보셨죠? 여기 유턴 이건 절대 여기도 금지예요. 진입도 자체도 안 되고 여기도 유턴하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돌아서 이것도 지금 밴드에 내용이 다 밴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밴드 내용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SDI 갈 때 최근에 사고 여기 돌 때 이거
우리 차 유리 다 나갔어요. 오른쪽 유리.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차 서 있을 때. 아산병원 여기 사고 많이 진입할 때 후문에서 들어가면 승용차 같이 오죠. 꼬부라지죠. 버스는 차선을 당연히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승용차랑 사고 많이 납니다. 여기 들어갈 때 승용차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장례식장 가는 길, 여기는 도로 구조상 이 봉이 조금 문제긴 한데 저도 구청에다가 개선을 얘기는 해볼 텐데 어쨌든 여기는 정말 주의를 그리고 말씀드렸던 풍성초등학교 가는 이 길은 여기에서 이미 우회전할 때 이 중앙선을 넘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아예 가지를 마세요. 이 길은. 여기 위험하고 여기도 위험합니다. 여기 아산병원 아까 후문이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차고예요. 오토바이가 하나 서 있는데 요거 해놨어. 근데 차 왔다 갔다 하려고 요거 움직여놨어. 그러면 이거 다시 갖다 놔야 돼요? 안 갖다 놔야 돼요? 다시 갖다 놔야죠. 다음 사람은 오면 이거 보여요. 안 보여. 그럼 오토바이 저거 벌써 몇 번 박살났어요. 몇 번 박살났어요. 그래도 기사님이 나름대로 착해서 아 괜찮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저거 박살나지 않도록 요거 치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저녁 6시부터 7시에 제가 밥 먹으려고 할 때 전화 받기 제일 싫은 일반 전화 오면 뭐냐면 선동교차로예요. 선동교차로. 자, 선동교차로에 차 줄 이렇게 서 있죠. 쭉 서 있죠. 선동교차로 나갈 때. 그럼 다 와가지고 여기로 한 번에 들어가죠. 이거 내가 기사님한테 물어봐요. 저거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랬더면 아니 점선인데 뭘 합법이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그렇게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코엑스 가는 그 길에 경찰들이 와서 서 있는 이유가 그거 다 불법이기 때문에 와서 껴드는 애들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아직 그렇다고 해서 신고 들어와가지고 돈을 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쭉 정체가 되어져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 불법이다. 이거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월 여의 지하차도 그다음에 월드컵 서부간선 요 지하도로 여기는 버스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버스가 가면 이미 사전에 뭔가 봉이 매달아져 있어. 그게 닿으면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 근데 그거 닫고도 또 그냥 괜찮고 가면 결국에는 작살 납니다. 절대로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꼭 바꿔주시라. 대형으로. 대형 승합 여기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요거 좀 변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거 교육은 다 끝났고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뭐 주서 없이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엑기스 있는 얘기만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팁이 아니라 제가 경험은 제가 지난 겨울에 미사 노선을 배차를 받고 가래올에 왔는데 어이씨 오늘처럼 추운데 버스 문이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문대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뜯더니 문대기가 그냥 그게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가 차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막 이러고 있는데 정부님이 오시더니 그 밑에 문을 바로 한번 퉁 차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 그러니까 초보들은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두 신고 차면 안 됩니다. 네? 구두 신고 차면 안 돼요. 네, 구두 신고 차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차면 문이 열릴 수 있다. 네, 이런 팁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화장실 굳이 안 가셔도 되죠? 네.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갔다 올까요?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 바로 그러면 부사장님께서 또 준비하신 또 중요한 엑기스를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우리 부사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받을 그런 자리 아닌데요.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교육 받으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느끼는 건데 우리 권영준 이사가 하는 교육의 질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많이 준비해왔지만 너무 다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중간에 들어왔고요. 2026년 키워드 결국 교육인데 아까 잘 얘기했잖아요. 소통. 여러분들이 교육하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좀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그 입장을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뭐 관련된 임금이나 이런 제반 요건들은 우리 그 노사위원들과 1차 이렇게 면접을 했고 계속 이어진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집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노사위원분들이 여러분을 잘 대변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특이사항 하나 있는 걸 말씀드리면 2025년 그전까지죠. 그전까지 운행했던 봉사료에 대한 개편이 좀 있어요. 봉사료에 대한 금액 개편도 물론 있겠지만 봉사료 지급 방법이 개편되는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26년부터는 여러분이 그 전에 아마 우리 권영준 이사가 여러분 통장으로 봉사료를 지급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세무적으로 좀 계속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여러분의 급여 통장에 봉사료가
지급이 되는 방법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임금은 10일날 매달 10일날 임금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봉사료는 받으실 때 사업소득세라는 아마 원천 징수된 금액 3.3%가 공제되고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여러분이 50만 원을 받셨다 하시면 50만 원에 3.3%가 공제된 금액 그 부분이 여러분 통장에 입금이 될 거고요. 여러분은 그 사업소득된 그 공제 금액 또한 아마 이거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일정 부분이 신고가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제공하실 내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봉사료의 지급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2026년부터 좀 여러분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는 봉사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임금을 어느 정도 이상 받았을 때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고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봉사료 부분만은 여러분이 본인이 아닌 가족이든 지인이든 다른 분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는 올 한 해는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고 경력금에 대한 제반사항의 개편이 있습니다. 그동안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했고 사실 이라는 그 취지 자체가 여러분이 사고를 좀 줄여드리면 여러분한테 혜택을 드리겠다는 게 원래의 취지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이 받아야 될 월급을 사고 나서 못 받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인지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원 취지에 맞게 무사고를 분기변이 아닌 6개월 단위로 전반기, 후반기 해서 1월부터 6월까지를 전반기,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후반기에서 전반기, 후반기 각각 사고가 안 나신 분들은 분기별 100만 원씩 지급해드리는 걸로 금액도 상승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사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동안 협의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무사고 분기에 30만 원인데 그 30만 원이 작년 얘기한 겁니다. 내가 간단한 사고 나서 30만 원 내 돈, 3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내 돈으로 고치고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 바뀐 제도부터는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쉽게도 작은 사고 있죠. 사실 좀 미약한 사고가 날지라도 앞으로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사고 고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옆에 좀 까지고 한 거 몇만 원 주고 이렇게 임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차량이 돼서 여러분 사비로 고치지 마세요. 회사에서 고치는 걸 해야 돼. 그게 정상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처리했던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임시로 처리해버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보면 오히려 더 그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사고가 나신다면 사고 나는 거 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미러 살짝 깨졌다고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사고의 경중화를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사고 경력금의 취지는 확실히 한번 다시 안내드리면 여러분이 사고를 안 내고 6개월 동안 이 사고 안 내려고 한다보다 그냥 열심히 생활하시고 완전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갖고 시작하면 아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허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무사고 경력금에 대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은 사실 1월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월 20일 오늘 공표했으니까 오늘 시점부터 6월 말까지를 전반기 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구 이사님이 박정구 전무님이 하고 계시는 분기별 차량 이거 굉장히 저희도 큰 맘 먹고 시작한 겁니다. 분기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보여요. 6개월 사이에 여러분이 한 번에 일일 차량 점검 일이 있는데 그날은 배차도 없고 운행도 안 하고 다만 오롯이 관리 우리 정비 관련된 우리 전무님과 우리 승무사원 그리고 그 차량이 그날만큼은 그 차에 대해서 전부 한번 점검을 해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은 나 배차 없는 날,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운행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큰맘 먹고 빼는 날이에요. 가동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내용을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결행 우리 얘기 많이 나와서 결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결행에 대한 큰 의미가 뭘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맞으면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행이라는 의미는 본인의 규칙 사유, 내 실수, 내 과실로 인해서 받은 배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결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결행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침에 출근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늦잠을 자서 내가
6시에 출발하는 출구를 못 맞춰서 다른 사람이 그 노선을 대신 가고 여러분이 7시 출발할 걸 갔다. 이건 결행입니까 아닙니까? 결행입니까 아닙니까? 결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결행이죠. 근데 그동안은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그냥 밀어내기 해서 운영이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결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유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남이 하면 결국은 그 부분이 좀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내용은 우리 권영준 이사님이 많이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마 신입사원분들 많이 입사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전세버스업이 여러 가지 인력난이 여러 가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오래 하셨던 분들도 있기도 했지만 새로운 신규 신입사원들이 많이 입사하는데 연령층이 좀 많이 어리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적어도 4계절 이상을 겪어본 사람, 1년을 겪어본 사람만이 어느 정도 신입에서 벗어났다고 좀 보고 있어요. 운전직은 특히.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조금 뭐 운전할 수 있고 사람들 좀 알고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긴다. 이때 되게 위험해요. 이 시기가 제가 6개월에서 1년 뭐 남짓 사인 것 같아요. 여기 때 사고 많이 나요. 그래서 특히 새로 입사하신 분들은 그 시기 초심 잃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편해졌다고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본인 승용차 운전했던 행동들이나 그런 운전 습관들 그때 나오거든요. 그때를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은 우리 동료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무식의 이런 농담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직업을 위해서 시작한 친구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또 자식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걸 왜 했냐든지 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세가 또 어떠한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해봐야 젊은 사람들은 또 그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았던 얘기를 좀 많이 경험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차량에 지금 안전 때문에 올해 작년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참고로 하나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차량에 이제 AI 카메라라는 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면담하면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수치 항목들이 이렇게 여러분 카메라에서 여러분의 운전 스타일을 보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보내드린 거는 2026년 1월 현재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량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다 보지는 않고요. 가장 유심 있게 보는 항목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호 위반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17대가 약 22건의 신호 위반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주로 아침 출근을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한적하고 도로가 한산하고 평상시 신호 위반하기 어렵겠죠. 차 많은데 되겠어요? 차량 소통이 굉장히 없는 시기 여러분이 첫 번째 출발지 가는 그 구간에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구간에 조금 빨간불이면 이렇게 속도 줄인 척하다 쓱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 보니까 퇴근하실 때나 이제 출근하실 때 운행하는 과정에 앞차가 천천히 가죠. 차가 많으니까. 그럴 때 스물스물 가다가 그냥 오정쩡하게 중간에 껴서 쓱 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때 되게 위험한 게 여러분은 흐름 때문에 간다지만 보행자들은 또 보행자는 뭐 본 줄 아세요? 여러분 차 안 보고 자기 신호 보고 가요. 그러면 결국 그런 부분에서 사고 납니다. 그래서 엄청 신호 위반은 일단은 바뀌면 멈출 생각 하세요. 넘어가야지. 이것보다 멈출 생각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거리 미약부 이것도 같이 보는 항목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엄청 앞차랑 많이 붙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앞차의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기에는 너무 인접한 거리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심 있게 보는 항목 중앙선 침범은 여러분이 뭐 앞에 장애물 때문에 넘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요 항목과 요 항목에 많이 나오는 분들은 조금 저희가 안전운전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휴대폰 사용 뭐 사실 저희도 전화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블루투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 사용이에요. 뭐 아주 신뢰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밀리는 길에 핸들에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얹어놓고 보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좀 조심히. 그리고 손님들이 뭐 이런 거 영상 찍습니다.
그 영상 찍어서 어디에 올리냐에 따라서 엄청난 큰 파급 효과를 일어날 수 있죠. 옛날에 왜 고속버스 기사가 뭐 과일 깎아먹는 그 그랬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자, 흡연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대부분 연초보다는 전자담배를 당연히 태도 문제 없겠다 싶어서 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저런 하려고 이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항목들이 있으니까 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신경 써서 운전하시면 이 수치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학적 데이터가 있다 보니 이 수치를 통해서 운전자의 안전 지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서 평가 점수가 나와요. 지금 현재 높은 분들도 있죠. 저렇게 97점부터 시작해서 이 평가 점수가 높은 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이런 운전 습관들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재규 씨, 뭐 이국환 씨, 이국규 씨. 그러니까 사실 운행 데이터가 많지 않은 기간이에요. 1월 달은. 그런데 참고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여러분 장비에 장착해 놓은 걸 가지고 활용해서 보고 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찬가지. 더 이상 보면 본질에 호도된 내용들을 도와줍니다. 보니까 아니니까 아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제가 마이크를 우리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마이크를 우리 여러분과 또 제일 많이 소통해야 되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그런데 소통을 하다 보면 사람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이라는 건 누구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내용 자체가 제대로 전달될 수도 있고 조금은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가장 소통을 원활하고 정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실 테니까 그분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우리 박진희 부장님까지 한번 나와보셔서 우리 여기 제일 많은 사람들과 통속해야 되는 책임자니까 짧게 한마디 한번. 안녕하세요. 그 신동아 고속관광에서 제일 화제거리가 되고 그리고 제일 또 욕을 많이 먹는 박진희 부장입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가 없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이전의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잖아요. 신동아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사분들의 그 개개인의 그 역량이 다른 회사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전의 회사는 기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제가 5명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고참 기사가 4명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배차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배차하면서 그렇게까지 내가 고민하면서 배차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사분들이 다 그 배차가 주어진 그 배차 나름의 그 역량을 다 이렇게 다 수행해 주시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동아 기사님 중에 어느 분이 제일 마음에 들고 어느 분이 제일 좋냐.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일반 일을 잘하시고 그런 분도 다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데 다 자기 자리에 맞게 그 기준치에 맞게 다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일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성수기 때 배차가 예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배차가 타이트하게 그만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배차를 타이트하게 해도 그거에 또 다 맞춰서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기사님도 고생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기사님 입장에서 이렇게 또 저렇게 서운한 일도 이제 많을 테고 한데, 그냥 그 서운한 거 있으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26년도는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기사분들이랑 잘 지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